네, 안녕하십니까.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리즈는 도기안의 부자 마인드죠. 여기 보면은 법원 경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주마. 네. 이 까발려주마 시리즈가 우리가 보면 단숨에 부자가 된 경매 성공 비법을 까발려주마라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경매 초보자들을 위해서 찍었던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이라는 교재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다 목적이 있습니다.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이라는 것은 경매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교재 겸 그 다음에 경매 초심자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으로 제가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 경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주마, 이것은 제가 이 책을 처음 쓸 때 이거를 먼저 써야 될까 권리분석책을 써야 될까에 대한 어떤 많은 고민을 하면서 썼던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언제 썼냐면은 주로 퇴근한 다음에 글을 손을 대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날은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쓰고 잠깐 눈 붙이고 오고 거의 한 달 안에 이 원고가 작성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지금 한 380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뜬금없었죠. 그 당시 경매 책을 썼을 때 웬 부자 마인드, 그 다음에 무슨 경매 책인데 이거 뭐야, 마인드를 까발려주마 뭐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에 대해 어떤 거부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까발려주마라는 어떤 그 다소 좀 센 단어를 써주니까 사람들이 갖는 어떤 관념들이 많았어요. 어떤 게 부정적이었죠. 어떤 거였냐면, 당시의 경매책들은 보면은 주로 성공했던 어떤 사례들, 물론 이제 뻥이 섞인 거죠. 예를 들면 500만 원으로 500억을 벌었다. 뭐 그래놓고 깜빵 가요. 자, 뭐 그런 류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보면은 많은 그 곳에서의 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얼마 가지고 얼마를 투자했다 뭐 이런 얘기들 실제로 많아요. 저희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500만 원으로 여러분한테 내가 저 500만 원 들고 왔는데 10년 안에 저한테 10억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꿈을 깨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 틈이 보통 어려운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내가 검사가 됐어. 사법시험에 붙어서 검사가 됐는데 그 중에서 너는 꼭 검찰총장이 될 거야. 그러면 그 확률은 어느 정도 확률입니까? 거의 뭐 맞추기 어려운 확률 아닌가요? 그런 것처럼 뭐 500이든 1000이든 경매를 시작해서 돈을 벌거나 적어도 가난을 탈출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로 어떻게 뭐 10억을 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 그 정도 되려면은 천재 수준을 돼야지 가능한 거고, 운이 밀어줘야지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이 겪어보셨지만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한 6개월 이렇게 그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서버리지 않습니까? 경제가. 대기업이 여러분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대기업도 경제가 휘청하는데,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해서 5억을 번다 10억을 번다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경기의 변동을 직격탄으로 받는 자리가 이 자리죠. 그죠? 여러분들은 더 약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가 올라서 내가 강남에 샀어.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분양을 완료해가지고 완공할 때쯤 되면 경기가 또 하강이면 어떡할 건데요? 또 내려가는 거라. 그 다음에 정부가 또 그 사이에 대통령이 바뀌어. 그럼 또 그 다음에 부동산 경제 정책이 바뀌면 또 휘청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긴 세월의 흐름이 없이 그냥 500 가지고 10년이면은 너 얼마 벌게 해줄게. 그럼 너나 부자 되라. 너는 그럼 부자니? 500 가지고 이렇게 벌 정도면은 그럼 난 5억을 가지고 투자하면, 그죠? 500 가지고 10억 벌면은 5억을 가지면은 1000억을 벌어야 되는 거죠. 100배치기니까.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횡행하던 시절에 제가 이 책을 쓴 겁니다. 정말 장난 아닌 그 뻥들이 많았고요. 그 뻥을 치면은 제일 먼저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30, 40대 직장인들, 그 다음에 50대 이제 은퇴해가지고 어디 오갈 데 없는 공무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끌려다니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도 이사급 돼서 은퇴하면 통상 이제 50대 중후반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분양당해서 사기당하고, 돈을 인생에 한 30년 직장 생활한 거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관점, 이거를 너무 많이 본 상태에서 책을 쓴다면 나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 책을 봄으로써
적어도 자신의 인생이 10년, 20년의 결정체가 날아가지는 않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큰 뜻이 첫째 있었고, 두 번째는 법원 경매라는 훌륭한 것을 잡아놓고서도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경부고속도로죠. 서울에서 딱 출발해서 이렇게 졸음운전을 하더라도 6시간이면 부산 도착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천안 IC로 나가고 대전 IC로 나가고 뭐 어디 청주 IC로 나가고 동대구로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또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톨게이트만 나가면 모르는데 나가서 유턴을 해죠. 이런 이상한 짓을 하더라, 경매에 들어와서도.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행위를 할까에 대해서 원인을 많이 저는 고민해봤고, 그것의 대표적인 원인은 경매의 실체를 잘 모르는 거고, 어떤 무지 속에서 나타났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무지의 근본적인 그 치유법은 인과의 법칙을 알려주는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설탕물을 먹고 싶으면은 물에다가 설탕을 타면 되는 것이죠. 근데 더 달달한 설탕물을 먹고 싶으면 설탕을 몇 수저를 더 퍼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갑자기 소금물이 먹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소금을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탕물에 소금을 타면 이건 짜기도 하고 달기도 하는 그 중간 지점이 있을 것이고, 더 짜게 먹고 싶으면은 소금을 더 타면 되는 것이죠. 굉장히 과학적인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수들이 너무 많더라. 자기들은 다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한 것 같지만 실제로 행위들을 보면 인생을 너무 어리석게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고, 그것 때문에 돈 벌기가 힘들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자 마인드를 내가 까발려 줄게. 그래서 좀 강조 어법으로 썼던 게 까발려 주마,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예. 그 당시에 이게 1,000만 원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이왕이면 저는 그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죠? 경매 분야에서 법대 나온 사람이 들어온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러면은 법률적으로 책을 먼저 내기가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법은 원래도 여러분들이 지키든 안 지키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인터넷에도 찾아보기가 흔한 것이니 우선순위로는 급한 거니까 요거다. 생각을 깨우쳐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 때 벌더라도 적어도 다수에게 덕을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쓴 게 이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강의를 저는 차근차근히 해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도기안의 부자 마인드 채널을 새로 만들면서 그곳에 어떤 이제 우리가 EPUB으로 만드는 그 육성 파일을 업로드 하겠습니다만은, 이참에 이거를 끝내야 되겠다. 이제 그건 78강 뭐 이렇게 아니고 20강 안에 이 교재를 끝내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1편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강의로는 1장 중에 있는 현실 진단의 장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왜 이거를 이 380페이지짜리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딱 그 1장 딱 해놓고 현실 진단하는 장을 왜 썼느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을 벌리는 걸 봤어요. 예를 들면 나한테 1억이 있는데 우선시 돼야 되는 1순위 소비처가 따로 있고 2순위 소비처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옆 사람이 1순위를 가니까 나도 따라서 1순위를 가서 뭐 망신한 사람, 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여기 여러분 눈앞에서 철봉을 5바퀴를 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동작을 쉽게 따라하다가는 다치기 십상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누가 옆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즉시 따라할 일은 아닌 것이죠. 왜? 자신의 처지를 봐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실력을 보고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100kg 엿기를 들면 여러분들이 운동도 안 했는데 100kg 엿기를 들려고 애를 쓰다 보면 혈압이 쓰러질 수도 있고 어깨가 빠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0kg를 들고 싶다면 내 몸을 단련하는 중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어떤 가까운 직장 동료가 저투자를 하니까 나도 따라간다든가, 또는 방송에서 이슈가 돼서 이렇게 던지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뭐 이렇게 하고, 마침 또 때마침
옆 사람이 그걸로 돈 벌었다 그러면 이제 확신까지 갖게 되는 어떤 정말로 쏠림 현상, 끌려다니는 현상, 부평초 같은 현상, 시절과 어떤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이 현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으면은 재물을 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 첫 번째가 현실을 좀 알으라, 이렇게 하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5페이지 보시면은 10억 열풍 그 진실성은 이렇게 해서 제가 간간히 읽어가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누구나 백만장자의 꿈을 꾸면서 재테크 관련 서적을 한 번쯤 뒤적여 봅니다. 저도 가끔 서점을 갑니다만 주식, 부동산, 선물, 펀드 등 넘쳐나는 재테크가 많아요. 네. 저는 그 SK 회장이 과거에 그 선물 투자에서 1,000억 원을 한 번에 날린 사례가 신문 기사로 떠오르네요. 그죠? 그 정도 재벌도 이런 실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식도 있죠. 요즘에 뭐 주식이 폭락도 했다가 폭등도 했다가 난리 부르스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놀이공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막 바이킹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안정적이지 않는 느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뭔가 좀 안정적인 거 원하죠. 여러분들의 직업에 그 선호하는 직업의 1순위가 공무원 아니면 선생님 아닙니까? 그런 어떤 1순위 그 직장인들, 그죠? 대기업 종사자들. 이런 게 여러분의 목표죠. 그래서 왜 그런 직장이 선호되는가? 라고 물으면 안 잘리잖아요. 정년이 보장되잖아요. 요즘에는 좀 정년이 보장한데도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보다는 안정적이잖아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1순위 직장 이런 걸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그렇게 안정적인 직업에서 큰 부자가 나오겠는가라는 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안 그럴 것 같죠. 그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거는 안정적으로 누군가가 월급을 준다는 건데, 월급을 받아서 부자가 되겠는가 생각해 보면 택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직업군에서 길들여지는 것은 어떤 틀 안에서의 키워지는 가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들 가축 시골에 가보세요. 가축들은 주인이 밥 줄 때 꿀꿀거리고 잘 말을 잘 들어요. 그렇죠? 말을 잘 듣는 순한 습성으로 배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가축이 되면은 그 가축을 풀어놓고 야생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적응을 못합니다. 짐승들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축처럼 20년을 길들여 살다가 갑자기 그 가축 문을 열고 나가서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뭐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호막이 없어지는 사회 속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들은 쉽게 재산을 날리기가 쉽거나 그 애써 모은 재산을 날리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강박관념을 갖다 보면은 자식들한테 또 압력을 집어넣어서 자식의 미래를 막아버리기도 하죠. 소심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그 마음이 갈수록 나이 들수록 더 가슴이 탁 열리고 재물에 대해서 통찰력이 생겨야 되는데 실컷 돈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살다가 이제 막 한 50대 중후반 돼가지고 사회로 나가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전 처음으로 돈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응도 안 되고 망하기도 십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죠. 적응하기 힘들다. 하나는 노력하다가 재물을 날린다. 두 가지. 아니면 완전히 소심해지든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제가 가끔 언급을 합니다만 10년 안에 10억 벌기 열풍이라고 열면서 곳곳의 카페들이 다음 네이버 카페들에서 얼마든지 이 그 돈에 대한 얘기를 우습게 알았죠. 그래서 내가 책에 쓴 거예요. 1억을 모으려면은 월 100만 원씩 모아도 1년이면 1200만 원이고 그럼 8년을 모아야 96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10억을 모으려면 80년을 한 달도 안 빠지고 100만 원씩 모아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40년 안에 달성하려면 한 달도 안 빠지고 200만 원씩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서 억대 연봉을 받아도
10억을 모아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야, 그러면 주식 같은 거 하고 펀드하고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서 당시에 주식과 펀드가 엄청나게 직장인들에게 열광을 받았죠. 그 당시에 이제 미래 에셋이니 뭐니 이런 개념들이 IMF 이후에 막 돌아오면서 엄청나게 1인 1펀드 운동이 벌어졌죠. 그죠? 근데 이제 어땠습니까? 결과는 이미 이제 한 20년 지났으니까 알겠네요. 아, 펀드에서 돈 안 번다는 것 정도는 알죠. 아, 근데요, 저도요, 펀드에서 한 종목, 두 종목은 돈 벌었는데요. 그러면 그것만 하셨습니까? 주식하고 펀드를 하게 되면 보통 주식도 여러 회사 거를 사게 되고, 펀드도 여러 펀드를 들게 됨으로써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럴싸한 말과 함께, 아, 그래, 어떤 데서 마이너스고 어떤 데는 플러스여서 원전치기를 하고 있으면서 소중한 돈보다 더 귀한 시간을 땜빵하면서 자기가 손해보는 줄 모르고 이익 봤다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안전했어, 다른 사람은 망했는데 나는 그나마 안전했다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위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또 TV에는 이런 게 있었죠. 뭐 10억을 벌었네,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네, 100억을 벌었네, 그러면서 막 그 여자들 나오는 데에서 뭐 자기 집 보여주죠. 뭐 그 주식하던 사기꾼들도 항상 자기 집 보여주잖아요. 그런 집에는 항상 수영장이 딸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좀 한두 번 보여주면은 또 좋아가지고 막 속아 넘어가고 이런 게, 저도 그 30살 때부터 이게 봐왔는데, 한 20몇 년을 보다 보니까 너무나 같은 패턴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그때 항상 언론과 TV가 개입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영웅화 만들면 순진한 애들이 꼭 재산을 갖다 바치는 모습들을 저는 반복적으로 봤고요. 지금은 카페나 이런 데에서 그 당시에는 사기꾼이 온상이었지만 지금은 유튜브로 옮겨갔죠. 그래서 장터만 바뀌었을 뿐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비슷비슷해서, 중요한 것은 이 핵심 현상은 뭐냐면 논리적이지 않고 뻥을 치는 방식의 어떤 거에 잘 속아 넘어가는 것 또한 똑같다. 사기꾼은 옷을 갈아입고 다른 동네로 옮겨갔죠. 유튜브로 옮겨갔고, 여러분은 그대로 여전히 피해자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이제 부자마인드 책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요거를 알면은 현상을 잘 알면 당하지 않는다. 현상을 잘 알면 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500만 원을 가지고 10년에 10억을 만드는 어떤 묘한 어떤 게 있다면, 이 투자만으로예요. 그렇다면은 남한테 잘 안 가르쳐 줄 것 같아. 블루 오션이 레드 오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면은 내가 500만 원이 10년 돼서 10억이 된다면 주변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10억을 만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500만 원에 10억이면 20배, 200배니까. 그러면 10억을 투자를 하자라고 제가 이제 꼬시겠죠? 그러면 10년만 죽어라고 합시다. 우리끼리 모아서. 그러면 그 500만 원 투자해서 10억 버는 그 어떤 그 루트가, 분명한 루트가 있다면 당연히 10억 정도는 모을 수 있죠, 지금도. 그러면 10년 있다 2천억 되는데 뭐 인생 고민할 게 뭐 있어. 그냥 지금 당장 10억 모을 사람들 몇 명 그 의견 모아가지고 그 비법대로 하면 되죠. 그죠? 그런 말들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고, 관심을 끄는 것은 국민의 근성이 약한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이 절대로 꽁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인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월급 하나 받으려면은 쉽게 어떤 공무원처럼 편하게 못 벌죠. 딱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일반적인 직장인, 압도적인 다수의 직장인들은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어떤 재테크라는 걸 몸에 배이기도 힘들고, 재테크를 내가 얻어서 운영하기도 힘들고,
어떤 재테크라는 거가 뭔지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인터넷이고 책이고 봐도 어떤 재테크를 고르고 어떤 재테크를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뭐 주식을 하면 주식 차트에 대해 설명하면 거기 가서 우르르 꽂히지 주식이 왜 좋은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왜 부동산을 하지 않고 주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저에게. 왜 그런지. 그렇죠. 없다. 그러니까 왜 이 시장은 좋고 이 시장은 안 좋은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냥 안에 있는 거죠. 그냥 경매가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경매들은 이래 라고 말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들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살아보니까 돈은 공짜로 안 생겨요. 그 다음에 남이 안 줍니다. 남이 안 줘요, 공짜로. 속이면 줄 수 있어요. 속이면 줄 수 있으나 그런 거는 시한부 인생하고 똑같아서 원하는 대로 잘 안 됩니다. 1년 벌고 2년째 망하고, 예를 들면 큰 레스토랑이라든지 큰 나이트클럽이 야 내가 5년 동안에 엄청 벌었는데 말이야, 이런 식의 표현으로 과거에는 벌었지만 지금은 안 벌리는 업종이 너무 많죠. 그때는 이 장사 잘 됐어. 내가 직업을 10번 바꿨는데 닭집은 되는데 오리집은 안 됐고 뭐 이렇게 저랬어. 뭐 이런 류의 어떤 그 뜨내기 같은 인생들이 너무 많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었어요. 읽어볼게요. 부자가 꿈이면 부자라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다. 호떡집이나 김밥집을 해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도나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뇌물을 받아서 부자가 될까요? 아닙니다. 네. 부자가 꾸민 사람이 도박을 한다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장사를 한다면 부자가 되겠냐. 지금 그 말은 뭐냐면 부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어떤 수단과 도구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부자가 되려면 거기에 걸맞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는 수단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뭐 있냐고. 뭐 1번 직장, 2번 물음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 물음표가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재테크라고 불리어지는 뭐 주식, 펀드, 있겠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방법들의 결과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번을 선택했는데 재미가 없으면 1번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나는 재미없었지만 남이 돈을 버는 거 보니까 나는 여전히 이 시장에 머물러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건 어리석죠. 왜냐하면 남이 100명이 성공해도 내가 손해보면 나한테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거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남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자리에 미련을 갖고 떠나지 못함으로써 꾸준히 돈을 날린다 이게. 그건 왜 그러냐? 부러운 마음, 시기 질투의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남이 됐다 더라 그러면은 나한테 안 맞아도 하려고 하는 습성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러면 남이 됐다 더라라는 그 카더라 통신의 진위를 구별해야 되는데, 진위에 대한 판단은 관심도 없고 그냥 귀에 듣거나 방송에서 들리거나 내가 봤을 때 살짝 그럴싸하면 간다 이게. 이거를 다른 말로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지해서 계속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주식들 많이 아시죠? 주식으로 평생의 부자의 꿈을 달성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본 적 있으세요? 주식을 해서 저 사람들 내 동네 아는 김씨형도 그렇고 김형, 이형, 박형, 우리 그 뭐 와이프의 처가에 누가 뭐 됐고 어땠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없다. 그럼 안 하면 되지. 쉽죠. 그 다음에 직장인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한 직장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에게 월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나이가 50살만 돼도 50살짜리 부장 하나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신입사원 2명 월급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50대 부장이 한 20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회사의 기여도도 떨어져. 그러면 제일 먼저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즉 파리 목숨이 되나, 파리 목숨. 그러니까 이 파리 목숨이 언제까지 연명될 줄 알고 너무 천하태평으로 회사에만 연연하는가, 자기 개발에 왜 힘을 쓰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러죠. 내가 내 인생을 여태 이 회사 하나에 바쳤는데, 회사에 내 인생을 바쳤는데 이럴 수 있어? 뭐 이런다. 이럴 수 있어? 이런다. 아니 그러면은 여태 어디 뭐 대한민국에서 안 살았셨나? 대한민국에서는 나이 들면 정리를 해서 그 월급으로 젊은 사람 2명, 3명 고용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고, 심지어 본인이 사장을 해보시오. 너가 사장 해봐라. 그럼 너 사장 해볼래? 그러면 예 해놓고 대본에 더 잘 자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우리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산 것처럼 혼자 순진한 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직장인은 절대로 부자가 안 된다. 이게 현실 진단의 핵심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장황하게 썼어요. 자, 여기까지. 우선 현실 진단의 장, 1장이겠죠. 1장의 1편이죠.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부자마인드 첫 번째 시간은 뭐냐면 현실 진단의 장. 절대로 직장인은 부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경매를 해야 된다. 그럼 그 경매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쓴 게 그 뒤에 원금 보장과 수익률의 1등은 단연 법원 경매다 라는 거하고, 유목민이 되지 말고 농사꾼이 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